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1995년의 명동거리는 늘 북적였지만 그날 밤은 유독 낯선 적막감이 감돌았다. 김민주, 민주는 낡은 트렌치코트 깃을 바싹 올린 채 온몸을 덜덜 떨며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속에는 그녀의 삶 전부가 담겨 있었다. 아니, 담겨 있었어야만 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이지훈 지혼, 그녀의 약혼자이자 미래의 남편. 그리고 박서연 애서연,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은 10년 동안 쌓아온 그녀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민주그룹의 상속녀로서 그녀는 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다. 그녀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없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의 늪에 빠져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는지도 모른다. 민주야, 우리는 운명이 아니었어.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뒤에는 비웃는 듯한 서연의 얼굴이 희미하게 아른거렸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 지분, 그리고 곧 결혼할 그녀의 모든 재산까지. 민주는 텅 빈 자신을 발견했다. 비틀거리며 걷던 그녀는 차가운 택시 한 대에 몸을 실었다. 기사님, 아무데나 가주세요. 그녀는 목적지를 정할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택시가 어둠 속을 질주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멍하니 창밖을 보던 그녀의 눈에 문득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다. 민주가 지훈과 함께 살기로 했던 안이 이제는 서연과 지훈의 보금자리가 될 그들의 집이었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충동적으로 차에서 내린 그녀는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저 멀리서 섬광이 번뜩였다. 귓속을 파고드는 굉음과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민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몸은 굳어버렸고 눈앞은 새하얘졌다. 안 돼. 그녀의 비명은 공허한 바람소리에 묻혔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눈을 떴을 때 민주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옆에 앉아있던 간호사는 그녀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여기는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환자분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민주는 안도와 함께 의아함을 느꼈다. 병원 이름이 바뀐 것 같았다. 그녀의 트렌치코트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간호사는 낡은 트렌치코트와 함께 그녀의 서류 가방을 가져다 주었다. 이거 제 가방인데요. 민주는 가방을 열었다. 서류들은 모두 젖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속에는 1995년에는 없던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휴대폰을 켜자 화면에 2025년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보였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2025년 말도 안 돼. 그녀는 병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보이는 모든 풍경이 낯설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자동차들의 디자인은 훨씬 세련되었다. 나는 30년의 시간을 넘어온 건가 믿기 힘든 현실에 그녀는 두려움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병실을 빠져나와 거리를 헤맸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지훈과 서연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듯 보였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저희 집이 아닌데요. 집에서 나온 젊은 부부는
의아한 눈빛으로 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좌절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큰 규모의 저택이었다. 저 집은 누구의 집인가요? 민주의 질문에 젊은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저 집은 이지훈 회장님 댁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시죠. 민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훈이 회장이 되었다고 그녀는 절망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고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배신당한 아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그녀는 주저앉았다. 그때 한 남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훈과 닮은 점이 있었다. 너는 누구니? 민주의 질문에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는 김준우라고 해요. 왜 그러세요? 김준우. 그 이름은 민주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소년을 보며 왠지 모를 가슴 아픈 감정을 느꼈다. 소년의 얼굴에는 지훈의 모습이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동시에 보였다. 그때 그녀는 소년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흉터는 민주가 어릴 적 아들에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준우야.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소년에게 다가가 손목의 흉터를 만져보았다. 너는 내 아들이지. 그녀의 말에 소년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가 따로 계시는데요. 그때 소년의 뒤에서 한 여학생이 나타났다. 오빠, 저 아줌마 누구야? 완전 이상해.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알아보았다. 딸은 그녀의 곁에서, 아니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밝고 해맑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딸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너희의 엄마야. 그녀의 말은 그들에게는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에 불과했다. 경비 아저씨 불러.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절망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은 성공해서 잘 살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곧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지훈아, 서연아.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그녀의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에는 지훈과 서연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찢어버렸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 줄게.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낯선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그녀의 자녀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낯선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이지훈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 정원은 마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하지만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저택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현우 휜우는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초조함과 약간의 짜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빠, 도대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불편해야 하는 거야? 그깟 낡은 시계 하나 훔쳤다고 해서 이 난리를 피워야 돼. 현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버지 이지훈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정원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깟 시계, 그건 네 엄마가 준 유일한 유품이야. 아무리 네가 멍청해도 그걸 훔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현우의 심장을 찔렀다. 현우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반박했다. 아빠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시계를 훔친 건 분명히 김준우, 그 녀석이야.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박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현우야, 너무 화내지 마. 아빠가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닐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싸늘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 앉아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준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착한 아이인데. 지훈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착해. 네가 준우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해. 그 녀석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애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분노는 준우를 향한 것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연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에서 낯선 냉기를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의 뒤를 따랐지만 그는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 했다. 서연은 혼자 남겨진 채 불안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의 아빠가 왜 저러시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몰라. 아빠는 늘 저런 식이었잖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지훈의 분노가 준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늘 준우에게 알 수 없는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준우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뒤로 다가갔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지훈과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김민주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주가 죽었다고 믿었다. 30년 전 그녀와 지훈의 치밀한 계획으로 민주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민주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숨겼다. 그녀는 지훈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민주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지훈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민주를 향해 있었다. 서연은 질투심에 휩싸였다. 여보, 아직도 그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훈은 앨범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낯설게 차가웠다. 서연아, 너는 민주를 죽였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어. 나는 그녀를 찾을 거야. 지훈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죽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서연의 외침에 지훈은 비웃듯 웃었다. 죽기는 누가 죽어, 그녀는 살아있어. 내 아들을 낳고 내 딸을 낳고 살아있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그의 말에 경악했다. 아들, 딸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그녀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준우가 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훈이 민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서연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지훈은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준우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 위해, 그리고 준우의 친엄마인 민주를 찾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
서연은 분노와 함께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의 서재를 뛰쳐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향해 소리쳤다. 지훈,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훈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아들 현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현우를 지훈의 후계자로 만들고 준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현우에게 접근하여 그의 불만을 부추겼다. 아들아, 네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야. 너는 이지훈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그깟 김준우 따위에게 밀릴 수는 없어. 그녀의 말에 현우의 눈빛은 흔들렸다. 엄마 정말이야. 그럼 엄마가 널 도와줄게. 너는 준우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생겼어. 모든 면에서 그를 압도할 수 있어. 서연은 현우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그녀의 말은 현우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현우는 엄마의 말에 힘을 얻고 준우를 향한 적개심을 불태웠다. 서연은 현우를 이용하여 준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준우가 다니는 학교에 거액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고 현우를 학교의 이사로 임명했다. 그녀는 학교를 통해 준우의 약점을 찾아낼 작정이었다. 준우야, 네가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내가 널 제거해주마.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현우를 이용하여 준우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의 평판을 깎아내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준우가 훔치지도 않은 시계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를 학교에서 따돌림시키도록 했다. 현우는 엄마의 말대로 준우를 괴롭혔다. 하지만 준우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는 엄마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작정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준우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준우는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준우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준우와 민주가 함께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 살아있었어. 그녀는 사진을 찢어버리고 준우의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준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우의 친엄마 민주를 찾아내서 죽여야만 했다. 서연은 지훈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지훈은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졸랐다. 지훈, 내가 널 사랑하는데 왜 넌 날 보지 않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서연아, 너 미쳤어. 서연은 미친 듯이 웃었다. 그래, 나 미쳤어, 너 때문에. 그녀는 지훈의 얼굴에 침을 뱉고 서재를 뛰쳐나왔다. 지훈은 멍하니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민주가 있었다. 그는 민주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준우가 민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준우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준우를 미워했다. 준우가 민주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서재 바닥에 떨어진 찢겨진 사진 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준우와 민주의 사진이었다. 지훈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아들인 준우와 민주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에게서 준우를 지켜내야만 했다. 고요한 교정 위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김준우 존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가득했다. 이지훈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이현우, 아윤우는 그를 철저하게 괴롭혔고 박서연, 서연은 뒤에서 온갖 비열한 술수를 부렸다. 그들은 그를 이지훈 회장의 눈앞에서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준우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이지훈 회장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닐 것이고 이현우와 박소연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거짓말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친엄마를 찾고 싶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친엄마를 만나고 싶었다. 그는 어릴 적 친엄마가 자신에게 주었던 작은 고민형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김민주, 민주였다. 그녀는 학교 건물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낯선 모습에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주장했지만 준우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준우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준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했다. 준우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당신은? 정말 제 어머니가 맞으세요? 그의 질문에 민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는 네 어머니 김민주야. 민주는 준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어떻게 30년의 시간을 넘어왔는지, 어떻게 준우와 민영, 민영을 낳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지훈과 박서연에게 배신당했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믿기 힘들었지만 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준우는 민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지훈 회장의 아들로 살면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이현우와 박서연의 괴롭힘. 민주는 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가 널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민주의 따뜻한 위로에 준우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준우의 이야기를 듣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이지훈과 박서연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그녀의 아들인 준우를 지켜줄 것이다. 그녀는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야, 이제부터 엄마와 함께 싸우자. 준우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의 친엄마가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에는 준우와 민영이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민주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영이는 지금 어디 있지? 준우의 질문에 민주는 대답했다. 민영이는 아빠를 따라다녀. 아빠는 민영이를 무척 아끼시거든. 준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민영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생이었다. 그는 민영이도 이지훈 회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준우와 함께 이지훈 회장의 저택을 찾았다. 저택의 정문 앞에는 경비원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민주는 경비원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 김민주라고 하는데요. 민주의 말에 경비원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이현우가 나타났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니까 돌아가세요. 현우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민주는 분노했다. 이현우, 나는 너희 엄마의 친구였고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야. 내가 여기 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민주의 당당한 말에 현우는 비웃었다. 푸아하,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는 박서연 여사님이셔.
현우의 말에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내 엄마가 박서연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하지만 나는 나 엄마가 나를 배신하고 이지훈을 차지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민주의 말에 현우는 당황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때 저택 안에서 박서연이 나타났다. 서연은 민주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주가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민주.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싸늘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민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주를 향해 소리쳤다. 너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서연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민주는 서연의 두려움을 읽고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민주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주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이지훈 회장이 나타났다. 지훈은 민주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민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민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주, 정말 너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지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았어. 그리고 내 아들인 준우를 괴롭혔지.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민주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민주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주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민주와 준우를 되찾고 싶었다. 지훈은 민주에게 말했다. 민주야, 내게 기회를 줘.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줄게. 민주는 그의 말에 비웃었다. 기회 이제 와서 무슨 기회야.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민주의 말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민주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날 밤 이지훈 회장의 저택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준우와 함께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부터 이지훈과 박서연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되찾을 것이다. 고요한 도서관 열람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김준우 존우호는 책상에 쌓인 전공 서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늘 무기력하고 시니컬했던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열정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민주, 민조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그에게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어릴 적 버릇,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비밀까지도. 그녀의 눈빛은 늘 그를 향한 애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우는 민주에게서 받은 작은 곰인형을 만지작거렸다. 그 인형은 그가 어릴 적부터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민주는 그에게 말했다. 준우야, 이 인형은 엄마가 너에게 준 거야. 네가 이 인형을 잃어버리면 엄마도 널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말에 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 인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늘 품속에 간직하고 다녔다. 그때 열람실 문이 열리고 이현우, 준우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박서연, 서연이 있었다.
현우는 준우에게 다가와 비웃듯 말했다. 야, 김준우.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며 하긴 너 같은 녀석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이지훈 회장님 아들이라는 명찰이라도 잃어버릴 텐데. 현우의 조롱 섞인 말에 준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우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민주와 함께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서연은 준우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우야, 공부 힘들지? 우리 집으로 와서 공부하면 어때? 아빠가 널 위해 특별히 공부방을 마련해 주셨어. 서연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준우는 그녀의 계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싶어 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됐어요. 저는 제 어머니와 함께 살 겁니다. 준우의 말에 서연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준우가 민주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네 어머니는 나야. 이 세상에 너의 어머니는 오직 나뿐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때 민주가 열람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준우의 뒤에 서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만해, 서연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준우는 이제 너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민주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주가 이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너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아, 네가 이지훈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민주의 말에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민주가 낳은 준우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서연은 민주에게서 도망치듯 열람실을 빠져나왔다. 현우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민주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줌마, 도대체 뭐예요?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민주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지훈의 것과는 달랐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현우야, 너는 네 엄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해. 네 엄마는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이용해서 이지훈 회장을 차지하려 할 뿐이야. 민주의 말에 현우는 분노했다. 거짓말, 우리 엄마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현우는 민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준우가 그를 막아섰다. 이현우, 네 엄마의 꼭두각시 노릇은 이제 그만해.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준우의 말에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준우를 증오했다. 그는 준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준우와 함께 이지훈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게 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훈 회장이었다. 지훈은 민주와 준우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들이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주, 준우, 너희가...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아, 오랜만이야. 우리 이제 이야기 좀 해야지. 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위협이 느껴졌다. 지훈은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마주보았다. 민주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30년 전에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 민주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주에게 한 모든 잘못을 후회하고 있었다. 민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게. 지훈의 말에 민주는 비웃었다. 되돌려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민주의 말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민주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박서연과 이현우가 나타났다. 서연은 민주와 준우를 보고 경악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주는 서연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이제 우리 모두가 모였으니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민주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주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민주는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야, 이제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줄게. 민주의 말에 준우는 긴장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지훈 회장이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준우야, 너의 아버지는 바로 이지훈이야. 민주의 말에 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이지훈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민주에게 소리쳤다. 거짓말, 당신이 무슨 증거로? 민주는 준우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 사진 속에는 지훈과 민주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갓난아기인 준우가 있었다. 준우는 사진을 보고 멍해졌다. 그는 사진 속의 아기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이지훈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민주에게 소리쳤다. 왜 내게 이런 짓을 한 거야? 준우는 민주에게서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왔다. 민주는 준우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준우를 따라가려 했지만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여보, 준우가 당신 아들이라니. 말도 안 돼.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민주와 준우를 되찾을 거야. 지훈의 말에 서연은 절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주를 노려보았다. 김민주,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어. 서연의 분노 섞인 외침에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아,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너는 이지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너의 아들인 현우는 너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민주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주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주가 가진 모든 것을 훔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갑고 딱딱한 병원 침대에 누운 김민영, 민영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지훈, 지훈 회장의 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삶은 늘 공허했다. 그녀는 늘 외로웠다.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소홀했고 엄마인 박서연, 서연은 그녀를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만 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서연은 그녀의 가장 큰 적이었다. 서연은 그녀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다. 민영은 자신의 방에 놓인 작은 인형을 만지작거렸다. 그 인형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그녀의 친엄마가 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친엄마가 누구인지 몰랐다. 서연은 그녀의 친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서연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조우가 들어왔다. 그녀는 민영에게 다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영아, 괜찮니? 민영은 민주를 보고 당황했다. 그녀는 민주가 자신의 엄마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민주를 믿을 수 없었다. 민주는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당신은 정말 제 어머니가 맞아요. 민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네 어머니 김민주야. 민주는 민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어떻게 30년의 시간을 넘어왔는지, 어떻게 준우와 민영을 낳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지훈과 박서연에게 배신당했는지. 민영은 민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주는 민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영아, 미안해. 엄마가 널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민주의 따뜻한 위로에 민영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민주를 믿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의 친엄마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민영은 민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지훈 회장의 딸로 살면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박서연의 괴롭힘. 민주는 민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박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다. 민주는 민영에게 말했다. 민영아, 이제부터 엄마와 함께 싸우자. 엄마가 너의 모든 것을 되찾아 줄게. 민영은 민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주와 함께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친엄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작정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준우와 함께 민영의 병실을 찾았다. 민영은 준우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준우는 민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영아, 미안해. 내가 널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영은 눈물을 흘리며 준우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드디어 가족이 되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지훈 회장과 박서연이 들어왔다. 그들은 민주와 준우, 그리고 민영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핀다. 그들은 민영이 민주와 준우의 편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영은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민영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영의 반항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서연은 민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런 못된. 서연의 손이 민영의 얼굴에 닿으려 했지만 준우가 그녀의 손을 막아섰다. 이현우, 이제 그만해. 너의 친엄마는 김민영이 아니야. 나는 너의 친엄마야. 서연의 외침에 준우는 비웃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거짓말. 당신은 내 친엄마가 아니야. 준우의 말에 서연은 절망했다. 그녀는 준우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준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훈이 그녀를 막아섰다. 서연아, 그만해. 준우는 내 아들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지훈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서연은 민주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김민주,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어. 서연의 분노 섞인 외침에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아,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너는 이지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너의 아들인 현우는 너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민주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주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주가 가진 모든 것을 훔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서연을 뒤로 하고 민주에게 다가갔다. 민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지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민주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민주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날 밤 이지훈 회장의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준우와 민영과 함께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부터 이지훈과 박서연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되찾을 것이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넌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이지훈 지휘혼 회장의 사무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30년 전 그는 이 도시를 정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 이지훈 회장.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랑,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눈앞에는 민주의 차가운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준우 존우와 민영 민용은 그를 떠났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박서연 서연과 이현우 휴우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민주가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가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현우를 보며 왠지 모를 분노를 느꼈다. 서연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현우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증오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우리 그만하자. 너는 내 아내 자격이 없어. 지훈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서연의 외침에 지훈은 비웃었다. 사랑, 너는 사랑을 가장해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았지. 이제 더 이상 너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 지훈은 서연을 뒤로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서연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주를 증오했다. 그녀는 민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주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우리는 김민주를 제거해야 해. 그녀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전에. 서연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엄마의 말에 순종했다. 그는 엄마의 꼭두각시였다. 그날 밤 서연은 민주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아갔다.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민주를 기다렸다. 그때 민주가 준우와 민영과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질투심에 휩싸였다. 서연은 민주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김민주,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어. 서연의 분노 섞인 외침에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연아,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너는 이지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너의 아들인 현우는 너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민주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주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주가 가진 모든 것을 훔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준우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거짓말은 이미 다 들통났어요. 아줌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힐 수 없어요. 준우의 말에 서연은 분노했다. 그녀는 준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주가 그녀를 막아섰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너의 복수는 끝났어.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민주를 노려보며 말했다. 끝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서연의 말에 민주는 비웃었다. 시작, 너는 이미 졌어. 민주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주의 자신감에 놀랐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아, 네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민주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주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민주에게서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민주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우리는 김민주를 제거해야 해. 그녀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전에. 그날 밤 서연은 현우와 함께 민주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민주가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설치하고 그녀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민주에게 간파당했다. 민주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들의 함정을 피했다. 민주는 서연과 현우의 계획을 이지훈에게 알렸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이 민주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여 서연과 현우를 체포했다. 서연과 현우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민주를 증오했다. 웅장한 대강당 졸업식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준우, 조은우는 무대 위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결연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이지훈 지훈 회장의 아들로 살면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어떻게 김민주 민조라는 여인을 만나 자신의 친엄마를 찾았는지.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연설이 끝난 후 준우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이현우, 튠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의 얼굴에는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준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야, 김준우, 네가 뭔데 나보다 잘난 척을 해. 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준우는 현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이제 그만해.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준우의 말에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준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지훈 회장이 그를 막아섰다. 현우야, 그만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현우는 지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아빠, 왜 나를 막는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인데. 현우의 외침에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박서연, 애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싸늘함이 느껴졌다. 지훈은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서연아, 너는 현우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의 분노 섞인 질문에 서연은 비웃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준우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서연의 말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준우에게 한 모든 잘못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준우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미워했다. 준우가 민주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준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준우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우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아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나는 아빠를 용서하지 않아. 준우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준우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날 밤 지훈은 준우와 민영, 민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었다. 지훈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민주를 잃었지만 준우와 민영을 얻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회사로 출근하여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의 회사 지분 중 절반이 박서연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지훈은 경악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지훈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었다.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그럼 나도 당신을 버려야지. 서연의 말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우와 민영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준우와 민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서연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들은 지훈과 함께 서연과 현우를 찾아갔다. 서연과 현우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서 와. 너희의 패배를 축하해. 서연의 조롱 섞인 말에 지훈은 분노했다. 서연아, 너는 나를 배신했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지훈의 외침에 서연은 비웃었다. 용서,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까. 서연의 말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서연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때 준우가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줌마의 거짓말은 이미 다 들통났어요. 아줌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힐 수 없어요. 준우의 말에 서연은 분노했다. 그녀는 준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영이 그녀를 막아섰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민영의 외침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영의 반항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서연은 민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런 못된... 서연의 손이 민영의 얼굴에 닿으려 했지만 지훈이 그녀의 손을 막아섰다. 서연아, 그만해. 민영이는 내 딸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지훈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서연은 민주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김민주,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어. 서연의 분노 섞인 외침에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아,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너는 이지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너의 아들인 현우는 너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민주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주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주가 가진 모든 것을 훔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훈 지훈 회장의 사무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서류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주먹이 쥐어 있었다.
서류 뭉치에는 박서연 의원이 그의 회사 지분 절반을 빼앗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서연을 믿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용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민주를 배신하고 서연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민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앉았다. 지훈아, 괜찮니? 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주를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민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지훈아, 나는 너를 용서했어. 민주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민주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주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싸우자. 민주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주와 함께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서연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작정이었다. 그들은 먼저 서연이 그의 회사 지분을 빼앗은 방법을 조사했다. 그들은 서연이 회사에 이 사진을 매수하고 회사의 재정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서연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는 박서연과 이현우, 윤우가 참석했다. 그들은 지훈과 민주가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사실에 의아해했다. 서연은 지훈에게 다가가 비웃듯 말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서연의 조롱 섞인 말에 지훈은 분노했다. 서연아, 너는 나를 배신했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지훈의 외침에 서연은 비웃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까. 서연의 말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서연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때 민주가 일어섰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너의 거짓말은 끝났어. 너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폭로될 거야. 민주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주가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서연의 외침에 민주는 비웃었다. 모른다고? 네가 회사의 재정을 조작하고 이 사진을 매수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여기 있어. 민주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서류 뭉치에는 서연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폭로될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민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지훈이 그녀를 막아섰다. 서연아, 그만해. 너의 죄는 이미 다 드러났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지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김민주,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어. 서연의 분노 섞인 외침에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아, 너는 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너는 이지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너의 아들인 현우는 너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민주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그녀는 민주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주가 가진 모든 것을 훔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김민주, 민주우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지훈, 지호은과 박서연, 서연에게 복수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파멸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다. 그녀는 이 세상에 혼자였다. 그녀의 자녀들인 김준우, 존우와 김민영, 민영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아픔,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두려웠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다. 그녀가 30년 전에 살았던 그 집이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집을 나섰다. 빗속을 뚫고 그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왠지 모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자신의 과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모든 것이 낡고 오래되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그녀와 이지훈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시절이 그리웠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이지훈이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왔다. 민주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액자 속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우리 행복했었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민주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민주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에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 나는 너를 배신하고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훈의 말에 민주는 비웃었다. 사랑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너는 나를 배신하고 서연을 선택했잖아. 민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훈은 민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주야, 내게 기회를 줘.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줄게. 지훈의 말에 민주는 절망했다. 그녀는 지훈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잃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때 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지훈과 민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민주를 향해 소리쳤다. 아줌마, 우리 아빠에게서 떨어져. 현우의 외침에 지훈은 분노했다. 현우야,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현우는 지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아빠, 왜 저 아줌마 편을 드는 거예요? 저 아줌마는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잖아요. 현우의 외침에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현우를 사랑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를 증오했다. 지훈은 현우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현우를 잃었다. 그때 준우와 민영이 나타났다. 그들은 지훈과 민주, 그리고 현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준우는 민주에게 다가가 말했다. 엄마, 왜 여기에 계세요, 아빠는? 준우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지훈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미워했다. 지훈이 그의 친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민영은 준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 그만해.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민영의 말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영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지훈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용서했다. 준우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아니, 아빠. 이제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준우의 말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준우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준우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드디어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날 밤 민주는 준우와 민영을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준우와 민영은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그녀는 행복했다. 고요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이지훈, 지호은과 김민주, 민주은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민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때 준우, 존우와 민영, 민영이 나타났다. 그들은 지훈과 민주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았다. 아빠,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결연함이 느껴졌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우와 민영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작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직에 욕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민주는 지훈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 이제 여행 가자. 우리 함께 세계를 여행하자. 민주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주와 함께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다. 그는 민주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들은 준우와 민영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준우는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았고 민영은 엄마의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성숙한 어른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했다. 그들은 서로를 도와주며 회사를 운영했다. 그들은 이지훈 회장과 김민주 여사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지훈과 김민주가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지켜나갔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준 사랑과 용기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세월이 흘렀다. 이지훈과 김민주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가족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과 가족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